Kill everybody! A lot of kids watching me, like a lot of big fan like guys, I want to be like me, So I try to show my face and my skills in a better way for the people. 사실 경기 외적인 부분으로 치마에프와 데런틸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짧게라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함자 치마에프의 등장은 충격적이었죠. 경기력도 그렇지만 그것보다 2020년 미들급에서 데뷔를 하여 존 필립스를 상대로 단 한 개의 유효타를 허용하며 2라운드 만에 서브미션으로 잡아냈고 데뷔전을 치른 지 10일 만에 라이스 맥키와 두 번째 경기를 치렀습니다. 3분 만에 맥키를 TKO로 잡은 후에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세 번째 경기를 치렀는데 역시 17초 만에 넉아웃 승리를 하며 65일간 3연승을 챙긴 앞으로도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기록을 세우며 격투 팬들을 흥분시켰습니다. 그 기세 그대로 역대 최단 기간의 타이틀을 받는 선수가 될 것 같았지만 2021년에 잡혔던 리온 에드워즈와의 경기는 코로나에 걸리며 취소됐고 은퇴를 암시하는 포스팅이 있었죠. 회복 후에 UFC 279에서 네이트 디아스와의 경기가 잡혔었는데 디아스에게는 너무나 다행히게도 치마에프가 7.5파운드 개체량에서 오버되면서 케빈 홀란드가 대신 출전하게 됐습니다. 이후로 번지전까지만 해도 치마에프는 아주 호전적인 모습을 보였고 약간 미치광이 전쟁광 같은 이미지를 풍겼죠. 개체 실패를 한 이후로 성실하지 못한 방탕한 이미지가 형성이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는 데런틸과의 브로맨스가 시작되면서 여러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커리어 초기에 데런틸은 잘나가는 유망주였지만 타이론 우들리와의 타이틀전에서 패배한 이후로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고 치마에프 본인도 데런틸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관계를 아예 끊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치마에프의 커리어의 가장 좋은 선택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 휘체커전 프리뷰를 하며 얘기를 했던 부분으로 30대가 되고 아버지가 되면서 또 자신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는 데뷔 초기와는 아주 다른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러시아 매체에서 최근 하빕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치마에프가 경기 초반에 스탠딩에서 타격을 통한 경기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지만 하빕의 감이 좋은 관계로 실제 경기에서 치마에프가 어떤 운영을 할지 역시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MMA 매스입니다. 저는 가정 환경이나 일 때문에 해외에 갈 일이 많은데 인터넷과 개인정보 보안, 공항이나 카페에서 공용 와이파이 사용 시, 또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들의 구독료, 여러 이유에서 서프샤크 VPN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디지털화됐다고 볼 수 있는 시대에 안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는 개인이 알아가고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죠. 서프샤크 VPN은 인터넷 연결을 암호화시켜 개인정보의 보안, 바이러스 백신의 제공, 특정 국가에서 제한된 서비스들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가장 많은 활용을 하실 것 같은데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프렌즈와 같은 쇼를 국내에서 시청하기는 불가능하죠. 서프샤크 VPN은 100개 이상의 국가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컨텐츠들을 제약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합리적인 가격에 온라인 소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surfshark.com/MMAmath로 들어가시거나 가입 시 코드 MMAmath를 입력하시면 4개월 추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30일 내에는 환불이 보장되는 만큼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위하여 꼭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타격에 관해서는 치마에프가 듀플레시에 비해 데이터가 많이 없습니다. 일단 평균 경기 시간이 6분 정도로 짧죠. 거의 모든 경기에서 시작과 함께 체크를 통해 압도적인 컨트롤로 피니쉬를 냈기 때문도 있고 웰터급과 미들급을 오갔기 때문에 타격에 대한 데이터는 비교적 적습니다. 번지전과 우스만전이 유일한 판정 경기인 만큼 이 두 개의 경기를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충격적이라고 할 만큼의 그래플링 능력에 비하면 이 두 개의 경기를 기준으로 타격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번즈전은 너무 많이 맞았고 무식하게 휘두르는 모습을, 우스만전은 라스트미닛 어퍼를 받은 우스만을 상대로 굉장히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 사이 발전이 많이 있겠지만 타격은 테이크다운을 셋업하기 위함이라고 봐야 할 정도로 빈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경기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선 치마에프는 상체 움직임이 아주 많고 스탠스 스위치도 많은 선수입니다. 태클 셋업을 위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스탠스 체인지와 같은 경우 좌우 스탠스 상관없이 슈팅 자체는 좋지만 상대가 킥이나 잽 혹은 페인트만 섞어줘도 금방 밀리면서 다시 반대 스탠스로 바꾸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치마에프의 타격의 가장 큰 문제점 두 가지는 첫째, 뒷손을 낼 때 너무 크게 휘두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의 뒷손을 허용한다는 점, 두 번째는 가드로 받아주려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플링에 관한 분석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마에프는 뒷손 운영이 많은 선수입니다. 뒷손을 내며 그대로 레벨 체인지를 해주기 때문에 컨비네이션도 보면 1, 2에서 끝나지 않고 뒷손부터
시작해서 크게 휘두르는 뒷손 훅으로 끝내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간결하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힘을 너무 많이 싣는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스탠스와 상관없이 다 비슷한데 와인드업이 크다 보니 번지전을 보면 뒷손을 내는 타이밍에 번지가 사이드로 살짝 돌아주며 같이 걸어버리자 오프닝이 생기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머리를 받고 휘두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귀 뒤쪽으로 펀치를 허용하며 플래시다운이 되는 장면도 나왔었죠. 그래도 겁을 먹지 않고 자신있게 뒷손을 걸어주긴 하는데 문제는 듀플레시는 잽보다는 킥으로 또 밀고 들어오는 컨비네이션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선수라 걱정이 조금 됩니다. 또 가드로 받아주려는 습관 역시 듀플레시는 바디샷을 묵직하게 던질 수 있는 옵션이 있고 또 이런 식으로 가드를 굳히다 보면 바디에 오프닝이 생기는 이유에서이죠. 치마에프와 잽과 같은 경우 약간 파울로 코스타와 비슷하게 인스텝을 하면서 날카롭게 찔러주는 모습이 보였는데 번즈는 잽 허용이 많은 선수이기도 하고 잠시 후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듀플레시는 앞발킥의 활용이 아주 높기 때문에 잽으로 타이밍을 잡기 어려운 선수이기도 합니다. 잽 게임이 좋은 스트릭랜드 역시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치마에프가 스탠딩에서 공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은 어퍼와 훅 사이에서 애매하게 나오는 펀치라고 생각하는데 듀플레시는 뒷손을 낼 때 머리를 완전히 땅에 박으면서 내거나 가드로 받아주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전에 듀플레시의 타격에서의 상성 그 자체로만 보았을 땐 데런틸이 아주 위험한 상대였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데런틸은 뒷손이 깔끔하게 떨어지고 파워도 있기 때문인데 근거리에서 언제 한번 엘보에 제대로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치마에프는 걸어줄 때만큼은 확실하게 걸어주는 만큼 듀플레시가 숙여줄 타이밍에 이크람을 쓰러뜨렸던 것과 같이 좋은 각에서 나오는 어퍼와 같은 공격들이 좋은 옵션이 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저는 치마에프의 체력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치마에프가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페이스가 빠르고 모든 공격에 힘을 많이 실어서 던지기 때문에 금방 지칠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번즈전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였던 만큼 컨디셔닝에 관한 부분은 많은 보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도 둘을 비교했을 때 듀플레시는 이상하게 지쳐도 볼륨이 줄지 않은 이상한 파이터이기 때문에 아예 경기를 빨리 끝내지 못한다면 2라운드 중반부터는 기존의 경기보다 스마트한 운영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너무 무리한 스크램블 시도나 클린치 게임은 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듀플레시의 타격을 보면 아무리 엉성한 타격 폼을 가진 선수라고 해도 33전 무패, 그 중에 넉아웃은 30개나 될 정도로 아마추어 킥복싱 커리어가 좋은 선수입니다. 듀플레시의 단발성 타격이나 원투같이 짧은 컴보 자체는 아주 엉성해 보이지만 길게 끌어주는 컨비네이션과 같은 경우 약간 더치 킥복싱처럼 깔끔하게 킥까지 잘 떨어지게 내는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도 하죠. 듀플레시의 스트라이킹은 가장 먼저 킥에 관해서 봐야 할 것 같은데 킥만큼은 테크닉적으로도 아주 예쁘고 타이밍도 정말 좋게 잘 차주는 선수입니다. 뒷발로 내는 크로스하이야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그보다 가장 눈에 띄는 듀플레시의 킥 능력은 앞발킥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릭랜드와의 2차전을 프리뷰하면서 듀플레시의 킥 게임이 만약 통한다면 스트릭랜드가 무기력하게 보일 만큼 경기를 리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듀플레시는 킥의 볼륨도 아주 높고 치마에프는 타격으로 거리를 죽일 수 있는 무기가 프런트킥과 뒷손의 레벨 체인지 말고는 크게 없기 때문에 킥으로 경기를 풀어갈 여지가 많겠죠. 컨디셔닝을 고려한 치마에프가 잽을 통해 경기의 페이스를 낮추려고 한다 해도 듀플레시의 뒷손 패링이 좋고 앞발을 사용하는 킥 타이밍이 위아래 상관없이 잘 올라오기 때문에 치마에프가 어쩔 수 없이 페이스를 올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를 잘해줄 가능성 역시 높습니다. 보시면 듀플레시는 이렇게 단발성으로 내는 킥도 좋지만 킥이 막혔거나 들어갔거나 상관없이 스위치를 하며 킥을 더블로 내거나 아니면 연계 동작으로 킥을 넣으면서 어떻게 해서든 상대에게 데미지를 주려는 아주 성실하고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공격적인 습관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내가 상대의 몸을 건드려주겠다는 타격 포인트 위주의 킥게임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선수인 것 같고 그만큼 각을 찾아내는 능력이 좋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듀플레시의 펀칭 스킬을 보면 뒷손으로 어깨를 깊게 아주 깊게 밀어넣으면서 오버핸드와 스트레이트 중간 사이의 애매한 각에서 머리의 중심을 아예 싣고 던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약간 뛰어 들어간다는 식의 펀치 같은 느낌이죠. 앞손도 비슷하게 잽이라기보단 아예 두 발이 뜨면서 달려가는 듯한 펀치를 내는데 타이런 우드리가 잘하는 것과 같이 안면에 오프닝이 생기면서 궤적이 큰 펀치러시로 끝까지 밀어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습관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맷집이 좋고 폭발력이 있는 만큼 앞손 으로 러쉬를 깔끔하게 끊어주는 것이 아닌 이상 같이 붙어버리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어깨를 많이 쓰고 중심이 아예 앞으로 쏠려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드 스텝의 활용보단 뛰어든다는 느낌, 또 아주 직선적인 움직임들을 위주로 가져가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안 좋은 습관들의 결정체와 같은 느낌이 들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타격 폼이지만 뛰어난 압박 능력, 무식한 맷집과 파워, 줄어들지 않는 이상한 볼륨, 또 읽어내기가 아주 어려운 리듬을 통해 어쨌든 승리를 하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이 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공격을 하는 선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손을 통한 체크가 좋은 선수, 뒷손의 포인트가 깔끔하게 잘 떨어지는 비슷한 신체 스펙의 선수에게 좋지 않은 상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치마에프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타격 그 자체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그래플링에서나 타격에서의 무식한 러시를 더 절제하는 경기의 템포를 조절하는 능력 역시 많은 개선이 된 것 같이 보이죠. 그러다 보니 경기가 진행될수록 원투의 정확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상대를 때려서 쓰러뜨린다는 타격의 본질에 가깝긴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포인트를 더 말씀드리자면 듀플레시는 상대의 공격을 킥으로 끌어낸 후에 받아주는 능력이 괜찮습니다. 머리를 받고 단발성 펀치로 받아주기보단 뒷손까지 휘둘러주는 습관이 있는 만큼 스트릭랜드와의 1차전에서 나왔던 장면들처럼 뒷손을 끝까지 내며 크게 휘둘러주는 펀치에 걸리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겠지만 어쩌면 본인이 제대로 한 방 걸리면서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또 듀플레시는 가드를 올리고 전진을 하거나 가끔 앞손 훅을 깊게 집어넣기 때문에 바디 클래시도 많은 편인데 스피닝 어택과 같이 가끔 이상한 공격들도 자주 섞어주기 때문에 허리에 그립이 감기며 넘어가는 것 역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발성으로 던지는 돌려차기나 스피닝 엘보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치마에프는 우스만전에서 타격에서 답답해하다 보니 2라운드부터는 우스만이 잘하는 싱글렉 페인트에 반응을 크게 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듀플레시가 페인트를 섞어주고 붙어버린다면 클린치 게임에서 재미를 볼 요소도 있을 것 같죠. 아마 2라운드부터는 클린치에 잡히거나 무식한 러쉬에 밀려 케이지의 등을 기대게 되는 지저분한 싸움으로 간다면 치마에프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경기가 아주 허무하게 끝나지 않은 이상 왠지 듀플레시가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연 치마에프가 압도적인 컨트롤을 통해 챔피언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듀플레시가 역대 최고의 미들급 챔프로서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아주 많이 되는 경기입니다. 그럼 분석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가오는 경기 시청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